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취업한 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직무 교육을 받는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그럼요, 생각나죠. 뭐요? 뭐 배웠어요? 우리 악수도 배웠고. 악수 배웠죠. 네. 또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인사 배웠고요. 네네, 맞습니다. 또 많이 배웠네요. 그래서 오늘 뭘 네. 배울 거다라고 근데-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억나는 건 명함 네. 예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명함 예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명함 매너와 전화 예절에 전화 대해서 예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함이면 뭐 그냥 주면 그렇죠. 되는 건데 뭐 예절이 따로 있을까 싶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네. 저희가 명함 예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함 예절 물론 네.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를 또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가 알고 그렇죠,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또 이게 이야기가 풀립니다. 네. 명함 예절이 왜 중요할까요? 네, 사람의 첫 대면에서 자신의 얼굴을 대신하는 게 명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함을 어떻게 줘서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느냐, 또 자신이 얼마나 예의 있는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이 명함을 주고받는 예절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정립이 되니까 네. 명함은 내 얼굴을 대신하면서 또 나의 예절까지 정중하게 드리면 나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 얼굴, 내 소개를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네네.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근데 뭐 그냥 평소에 그냥 명함 뭐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수희 씨가 제가 말로 하기 좀 그런 소개를 네. 명함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하기 부끄러운 그 소개가 명함 뒤편에 가득 있으신 분들 계세요. 맞아. 그렇죠. 뭐 네. 동네 몇 통 몇 방 반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맞아요. 쫙 이렇게 있으신 분들. 어쨌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그러면 명함을 어떻게 주는지. 저 손으로 드리죠, 저는. 그렇죠. 대수 씨한테 좋은 한번 드려볼까요? 방법이네요. 저희가 네네. 명함을 또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네. 먼저 저는 이렇게 드립니다. 네. 속에 있는 명함을 이렇게 갖고 꺼내가지고. 있다가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최기윤 씨네요. 네. 왜요? 왜요? 이런 일 하시는군요. 이렇게. 네네. 요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정중하게. 아니면 우리 주부님이 한번 저한테 명함 한번 전해주시면.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소장님한테 전해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그냥 막 주죠. 굉장히 네. 터프하게. 네. 어떻게 자기 소개를 다시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박예경입니다. 제가 어찌 받아야 될지 모를 포스 정도로. 있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는 있는데요. 카리스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경이에요. 예. 안 봐도 맞을 것 같은. 네. 자, 과연 맞는지, 맞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네. 네, 기본적으로 명함은요, 일어서서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면에서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측면에서 드렸죠. 그리고 이 명함을 보면, 윗분께 네. 그리고 고객과 여성에게 먼저 드리는 거고요. 네. 상대방 쪽에서 자기 이름이 보이도록 그리고 돌려서. 돌려서. 오른손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오른손으로요? 예, 그리고 가슴과 허리선 사이에서 네. 예, 드리는 거고요. 소속과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일어서서 드리는 게 이걸 예입니다. 드리면서도 제 이름이랑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준마렐라 MC 조수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드리는 아니, 한 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명함은 두 손으로 드리는 두 거고요. 손으로? 두 손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오른손으로 드린다고 얘기를 그건 하셔서. 주고 받을 때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른손으로 헷갈립니다. 드리고 지금 두 왼손으로 손이라고 받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 한번 종으시고 네. 저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뭐 이런 게 그렇죠. 주고 받을 때는 그럴 때는 오른손으로 드리고 왼손으로 왼손을 받아서 받는 거예요? 바로 두 손으로 잡고 예 명함을 보면서 자, 호칭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자, 됐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되시는군요. 다르시네요, 생긴 실물하고. 네, 선생님. 명함이 실물보다 낫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받고. 예, 두 손으로 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직책과 또는 소속, 그다음에 성함을 다시 한번 제가 복창을 해서 상대방에 있는 분들을 잊지 않도록 그냥 예 그러고 받으시면 네. 바로 앞에 계신 분인데도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한번 복창해 주는 게 정말 근데 중요합니다. 저는요, 네. 이름을 딱 받아서 기억을 못하면 굉장히 실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앉아있을 때 명함을 항상 이렇게 옆에다 저도요. 놔둬요. 그래서 네네. 얘기하다가, 네, 그러면은 최 팀장님 이렇게 하셨죠?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신뢰가 안 명함은 예,
귀하게 받았으니까 네. 귀하게 보관하시는 게 사실은 예인데요. 그냥 성함을 복창하지 않고 그냥 넣어놓으면 네.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잊어버릴까 봐 옆에다 두고 계속 이거 힐끔힐끔 쳐다봐가면서 네. 상대를 얘기하면 그게 예의가 어긋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귀하게 받아서 성함을 복창하신 다음에 기억하시고 명함집에다 귀하게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귀하게 세 번 복창하셨어요. 이만큼 귀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 네. 지금 배운 거 한번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럴까요? 주부님이 명함 네.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니까 그럼 주부님 한번 줘보시죠. 다시 한번. 저 고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송인 박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광아입니다. 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방송하고 계시군요. 네. 네, 박애경님. 네. 이름도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가식적인 냄새가. 저희 네.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가식적인 냄새가 막 풍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때 어쨌든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어, 뭐 일단 보기는 좋았습니다. 본인을 정확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질문할 게 있는 게 네. 명함을 받잖아요. 근데 한글 있고 한문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운 한문이 있어요. 네. 네네. 못 읽어. 못 읽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조수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거 모르면 네. 내가 이렇게 여쭤보면 실례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아, 예, 그리고 그냥 넣어두시면 상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죄송한데 성함이 그러면서 이 어려운 한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실례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한자로만 써 있는 명함들이 있더라고요. 영문으로 써 있는 거는요. 영문으로 써있는 약간의 뭐 성향, 약간의 읽어줘야 성향. 되나요? 아예 한글로 꼭 토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훈 씨 보통 명함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 명함 받으면 저도 수희 씨랑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명함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테이블 한 켠에 이렇게 놓고 네. 실컷실컷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제 명함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 그리고 넣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넣으시나요? 이제 명함 지갑에다가 아, 포켓에서 훌륭하십니다. 딱 집어넣고 네, 이제 훌륭하십니다. 식당에서 나오고 위에 뭐가 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하나 요걸- 빼서 쓰시는 요거 이렇게, 요게 참 고르기에는 좋게 만들긴 했는데. 근데 제가 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럼 아까 명함을 이제 드리는 요령, 또는 받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받는 요령요.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귀한 얼굴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왼손으로 받는 게 기본 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오른손으로 드리고 왼손으로 드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직함에 대해서 네. 본인이 확인하고 복창하는 거. 제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저는 어디에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방문자가 접견자에게 먼저 드리는 게 예입니다. 네. 그리고 받은 명함은 허리선 아래로 내리지 말고요. 네. 윗주머니나 지갑에 소중하게 보관하는 게 기본적인 네. 예이고, 그다음에 명함에 일자와 해당 사항 같은 거를 좀 기입을 해놓으시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명함을 받았을 때 그렇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만의 기억하는 방법이 되기도 맞아요. 하겠죠. 네. 사실 이렇게 명함을 받아서 어느 날 보면 가방에 맞습니다. 수도 없이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봐도 누군지 누군지를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써놓으면은 진짜 약간 메모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거기다 네. 날짜는 안 적고요. 네. 누구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인지. 아, 저거요? 어. 어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네. 뭐 예를 들어 수희 씨 때문에 알게 됐으면 네. 수희 씨 아는 선배 뭐 이런 식으로. 오. 네, 그런 식으로 써놓는데 글쎄요. 그냥 잘 거기까지만 어울리시는 합니다. 그런가요? 잘하고 계시는 자,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주고 네. 받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명함을 교환할 때 주의사항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명함을 주고 받을 때 명함을 받자마자 뒷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그거 실례죠. 네. 뒷주머니에 집어넣고서 또 이제 깔고 앉는다든지 그러면 상대에게 그렇죠. 굉장히 예의가 아니죠. 네. 그리고 무의식 중에서 이걸 받아서 계속 이게 부채질 하듯이. 그런 분들 계시네요. 또는 이렇게 막 만지작 하듯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분명히 받아놓고도 누구시냐고, 참, 성함이 뭐라고 하셨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에게 명함을 예의 있게 받았다 하더라도 네. 사후 조치를 못해서 아무리 예의 있게 받아도 그 이미지가 상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명함은 받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하시고 귀하게 해서 보관하시는 게 네.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보면은 명함을 받아서
내 명함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또 네네. 아까 전에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명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저 탤런트 뭐 이런 걸 명함으로 만들기가 그래서 네. 받고 나서 혹시 명함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전 또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네. 정확하게 명함이 없다- 없을 때 거절하는 방법.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네네. 명함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괜찮습니다. 아, 그냥 예, 이렇게. 원래 명함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네.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주는 줄 소개하지. 알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명함이 없어서 다른 분들께 명함을 못 드린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나만 그런 안 그 주는 게 명함 안 아니구나. 주는 게 아니라 저분의 원래 명함을 주지 않는 분이시구나. 수희 씨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함 누가 주면 네. 명함이 없어. 저는 이 방송 쪽 일을 해서 얼굴이 명함이라서 명함이 없습니다. 네, 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그거를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그럴 수 죄송해요. 있죠. 방송에서 얼굴이 명함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수없게 그걸 생각하시는 웃으면서 분들 하셨어야지. 어쨌든 명함 생각의 문제. 주고받고 교환하는 것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화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말의 날 도전! 도전! 네, 네. 이번에는 전화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네. 사실 전화 예절 같은 경우는 얼굴을 안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왜 그렇죠. 예전에 연애할 때도 싸울 때 전화로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얼굴 안 보니까 말을 좀 막 하게 되고. 이 말 톤 하나에 네, 굉장히 그쵸. 내 기분이 안 좋아져 있으면 그 사람이 톤조차가 안 맞아요. 좋게 들리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 예절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청각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네네.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지 않고 오로지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죠.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네. 당황하기도 쉽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계를 통한 만남은요. 상대를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그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의 접점이 제1선이고요. 네. 그 기업의 또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전화 예절이란 정말 엄청 최고의 중요하죠. 중요한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떤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 기업의 이미지가 바로 이 전화 한 통에 의해서 그렇죠.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실제로는 약간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전화를 잘 받아줌으로 인해서 기업의 광고 효과를 톡톡히 하는 네.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여보세요 할 때 그 목소리만으로도 사실 그 사람한테 그 딱 첫 한마디의 이미지가 다 결정이 되잖아요. 여보세요라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쵸. 여보세요. 아, 기분 나빠. 이렇게 받으면 기분 나빠. 바로 이제 뭔가 네, 이렇게 되죠. 아니, 주부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전화 좀 예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안 좋아해요. 그래요? 본인이 알고 왜냐하면 계세요? 그러면 네.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는 저희가 바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네네. 주부님이 하고 계시는 업장에 네. 제가 뭐 예약 전화를 한번 해보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으로 가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약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갑니다. 네. 따르릉. 네. 네, 저기 죄송한데 오늘 저기 영업을 몇 시까지 하시나요? 저희가 좀 예약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언제 오실 거예요? 예, 저희가 한 7시 정도 갈까 하는데. 네, 됐습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진 건가요? 안 받아진 건가요? 지금 됐습니다는. 뭐가 됐나요? 아니,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오시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럼 몇 분 정도 오실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는 이런 거 물어보셔야죠. 근데 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경상도 말투에 네. 이 목소리도 톤도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떠나서 평상시에도 상대편이 전화할 때는 여보세요. 그래 이렇게 상냥하지 않는 이상은 언니 기분 나쁜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화 예절 저 빵이에요. 근데 본인이 예절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쳐야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그러니까 해보세요? 친한 사람한테는 제가 다정하게 하죠. 그래, 언니야. 뭐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낯선 사람한테는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예를 들어서 땅 사세요? 뭐 이런 전화 오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좋은 땅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은 날. 네, 따라라랑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사모님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이쪽 지역에 예. 저 주말일날 지역에 좋은 예. 땅이 있어서 좀 제가 예.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돈 빌려 주실 거예요? 뭔 돈이요? 나 돈이 있어야 땅을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전화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탁탁. 좀 그렇게 받아요.
막 이러시면 이러고 하시면 저는 그런 전화를 정말 못 받아요. 우리 수희 씨는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네. 수희 씨는 뭐 좋은 땅 있는데 어떻게 저는 상담합니다. 상담합니까? 네, 어디 지역인지, 평당 왜 딴 데보다 얼마나 싼지 이렇게 실컷 물어보고 이제 돈이 마련되면 연락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네네. 스타일. 착하신 스타일. 그래서 꼭 언제 다시 전화하겠다 저랑 약속을 하고 조심하세요. 전화 보이스피싱에 그런 그쵸? 분들이 많이 나 가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걸릴 것 같아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좋은 땅 있다고 전화 오면요. 그렇게 좋은 땅은 저 말고 본인이 좀 사시는 게 어떨까요? 오, 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현명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예, 뭐 그래도 뭐 같이 뭐 그러니까 전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쨌든 네. 근데 서비스업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받았을 때는 고객이 예약해놓고도 안 갈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전화로 어떻게 봤냐면 이 업장은 친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되고요. 고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네. 예, 안 정중하지 가도 그만. 않구나. 네, 네.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전화에 받는 기본 요령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두 분이 네. 전화 울리자마자 바로 받으셨잖아요. 네네. 사실 이렇게 울리자마자 바로 받으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전화 건축에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세 번. 전에 네. 받는 거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메모를 하는 습관을 네.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꼭 인사말을 하고 소속과 성명을 정확하게 그리고 메모하면서 응대를 하셔야 아까처럼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겠죠. 예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전혀 지금 모르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 용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7시에 정확하게 뭐 몇 분이 오시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됐습니다가 아니라 정중하게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마무리 인사하고 고객이 끊은 다음에 네. 수화기를 살짝 후크스를 살짝 놓는 네. 것이 기본 매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알고 많이 배웠던 건데 사실은 또 마음이 급하고 이러다 보면 좀 잘 안 될 때도 그렇죠.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정말 상대방이 전화 뚝 끊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부님 전화를 먼저 끊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나중에 끊으시는 편이세요? 끊는 거는 제가 먼저 안 끊어요. 화가 나지 않는 이상은. 화가 나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냥 끊어버리는데 네네. 제가 이 미련이 많이 남는 스타일이에요. 네. 정에 끌리는 스타일이라 누가 이렇게 하다 보면 끊으면 상대편에서 끊으면 알았어라는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듯이 고객들한테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바꿀게요. 네, 애교 되면 있게. 네, 여보세요. 네네. 애경주부님이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는 거 최고인 네. 저희 아버지. 아, 그래요? 아이고 뭐 하실 말씀만 하고 딱 하신 끊으시는군요. 말씀하시고 근데 아버지가 하면 뚜뚜뚜 이런 느낌인데요. 한 번은 어릴 때 이런 적이 네.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말을 드릴까? 네. 네. 짧게 한번 궁금해요. 해보겠습니다. 네.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집에. 그럼 예의 있게. 여보세요, 아버님 기운이 있나요? 네, 기운이 기운이- 친구 수인데요. 예의 있게 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보통은 공부하시 지금 몇 시니 전화해? 뭐 이런 식인데, 네. 그날따라 아버님이 침착하시게, 기운이 친구 누구라고? 수희야. 잠깐만 기다려라. 네. 난리가 난 겁니다. 수희 씨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네. 기운이 아버님 변했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들려온 소리는 뚜뚜뚜뚜. 잠시만 기다려. 손님이 계셨던 거죠. 네. 옆에 손님이 계셨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재미없었나요? 있으신 어르신들은 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왔다 물어본다 외에는 당신이 하실 말씀 하고 끊어요. 빨리 와. 내가 아빠 일찍 못 가요라고 대화를 이거 핑계를 못하게 끊어버려요. 네. 다 그래요 어르신들. 어쨌든 그러시는 저희 아버님도 계시다라는 말씀 한번 네. 해보고 싶었고요. 자,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서비스업을 계신 분들은 네. 전화 받는 거는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누굴 찾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분이 그럼 어디라고 전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물어보면은 입장에서도 약간 좀 그렇죠, 난감할 그렇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입장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는 항상 왼손으로 받아야 네. 그런 중간에 전화할 때도 메모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기를 바꾸는 네. 그런 행위 없이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는 꼭 용건을 걸 때는 용건을 정리를 해서 그리고 네. 받을 때는 꼭 메모를 해서 그러면 전화를 받을 때 그런 문제가 없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죠. 메모를 꼭 한다면. 메모를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합니다. 또 꼭 중간에 그분이 네 그러면 뭐 전해드릴게요 이러고 안 전해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저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왜 안 전해줘요? 깜빡해요. 내일 아니니까.
진짜 짜증나. 네, 뭐 그런 경우 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왜냐면 기다리잖아요. 중간에 자신을 안 밝히는 경우에 이렇게 메모 전달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모를 해서 받았으면 저는 누군데 제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혀놓으면 나중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안 밝혀놓으면 쪽지가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전달을 좀 이렇게 등한시한다거나 네네. 이런 사례도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에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땅이나 뭐 대출이나 뭐 제가 돈을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전화 가면요 그분하고 오랫동안 친절하게 통화하실 것 같다는 예감이 좀 들어요. 소장님 그런 전화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요. 그럴 때는 네, 좋은 정보는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습니다. 네, 또 그러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한 전화 예절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네. 333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333? 333이요? 네네. 333이 뭔가요? 네. 양치할 때도 뭐 333 법칙이 있잖아요. 네네네. 전화도 333 법칙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네. 받는 거고요. 그리고 3분 이내에 통화를 마치는 거고요. 네. 끊을 때 3초 이내에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네. 네네. 그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메모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네.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우리 전화를 받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전화를 받는지 상대에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 민감하게 청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 정확, 정중하게 받는 게 333 법칙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친구나 누구랑 전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뭘 먹으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뭔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면 이 전화에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친구 그렇죠. 사이라도 굉장히 기분 나쁠 그렇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일에 대해 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진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화 매너와 이 명함 매너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비즈니스의 시작이 그럼요.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네.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분님 어떻게 오늘 배우신 결과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전화 이제 잘 받으실 거예요? 잘 받아야죠. 네. 반성도 하고 첫째로 우선 가족들하고 통화부터 제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가족한테 아들들이나 이렇게 전화 오면 이유 없이 엄마인 줄 알면서 그냥 왜 이런 식으로 톤으로 나가니까 이제 고쳐 나가야지 이제. 그렇군요. 고칠 거예요. 만약에 또 다시 예약 전화 오면은 한번 오늘 몇 시에? 예약 한번 해보시죠. 여보세요? 따르릉 네, 따르릉. 여보세요? 네, 오늘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예. 7시에 가도 되나요? 언제, 그럼 몇 분 오세요? 오늘 5명이요. 예. 준비해놓기 기다릴게요. 네. 그 시간에 뵐게요. 네, 아우 여기 친절하다. 가야 되겠다. 꼭 오셔야 돼요. 몰라치는 줄 알거든요. 아니, 저렇게 할 줄 아시는 분이. 그렇죠? 왜? 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90%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객은 왕이다. 네.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예절이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 표현하는 기술이다. 뭐라고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서 표현하는 기술이다. 그것이 바로 제일 훌륭한 매너다. 이렇게 밀러라는 사람이. 밀러. 맥주는 맥주 아니고요. 맥주 아니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두 분 좋은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사 잘해야 된다, 전화 받을 때 공손하게 받아라, 다 알고 있었던 네네. 내용이지만 크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되다면서 잊고 살았던 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교양이 있는 여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명함도 두 손으로 줄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